예, 구독자 여러분 편안들 하시죠? 겨울은 뭐 추워야 겨울이라고 하는데 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요즘은 코로나 정국이라 뭐 어디 밖에도 나가시지도 못하고 되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계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모과 아시죠? 모과에 대해서 이 효능과 또 모과에 대한 이 손질, 옛날에는 약으로 쓴 모과는 어떻게 손질을 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과는 지금 이런 날씨 정도라고 하면 이제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은 전부 이제 얼어가지고 전부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단지에서도 보면은 좋은 모과가 이 나무 끝에 이렇게 많이들 매달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이제 민족들은 이제 뭐 나눔을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모과가 아니고 이제 감이라면은 감이라면은 감나무에 이제 겨울 까치라든 이런 새들이 와서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을 텐데 이제 모과는 또 이렇게 새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과는 참 과일치고는 모형이 이쁘지가 않죠. 이쁘지가 않고 오늘 모과 손질을 하는 걸 여러분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이 동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모과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과에 이제 청을 담는 경우는 모과를 아주 얇게 쓰는 게 좋겠죠. 얇게 쓸수록 이제 좋고 우리가 이렇게 약재로 할 때는 너무나 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모과 같이 특히 이제 향이 많이 나는 약재는 처음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약으로 만들 때는 거의 이제 지금 요 정도면 한 3cm 정도가 되겠죠. 이쪽에 보면은 이 정도로 쓸어가지고 일단 1차 건조를 시킵니다. 1차 건조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약으로 쓸 때 이제 협도로다 이렇게 잘게 쓸어서 이제 약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약으로 할 때는 요 정도로 쓰는 겁니다. 처음에. 왜냐면 이 향이 나가면서 약성이 많이 나가고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런 식으로 같은 모과의 무게라고 똑같은 무게, 같은 나무의 열매에 똑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요걸 잘게 쓸어가지고 이제 청을 담는 분들 같이 잘게 쓸어가지고 말린 거와 이렇게 두껍게 쓸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건조가 됐을 때 또 이 쓸어가지고서 약을 만들었을 때야 그 무게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것이 많이 나가겠지요. 그건 얇게 이렇게 쓸다 보면 그 약성이 향과 함께 이제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 모과에도 땅 속에서 캐는 이제 천궁이라는 약이라든지 백출이라는 약이라든지 이런 약재는 처음에 생으로 있을 때 쓰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건조를 해가지고 70~80% 건조가 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 모과는 이렇게 통으로 있을 때는 이게 건조가 안 되지요. 안 되니까는 예전에는 전부 요와 같은 시루다가 이제 한 2~3cm 정도로 다 이렇게 쓸었던 겁니다. 쓸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실을 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실은 쓰지를 않는 거니까 이제 가운데는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칼집을 내가지고 실을 빼는 거죠. 빼는 거고 모과 이제 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건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시계가 빠집니다. 이렇게 시계가 빠지면은 이렇게 실을 뺄 때 이제 요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빼주는 거죠. 요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모과차를 만들어서 잡수시는 분들도 요와 같이 건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차로 끓이고 뭐 할 때 이렇게 얇게 쓸으면은 아주 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좀 반으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을 뺀다.
뭐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는 조금만 말리면은, 예. 그러면은 이걸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걸 얇게 쓸게 되면은 약성이 향이 날아가면서 그 약성이 많이 날아가는 거죠. 예. 모과에는 뭐 향기향자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한약에는 향이 약성을 하는 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향이라든지 곽향이라든지 박하라든지 이렇게 이제 박하는 향자는 안 들어가지만 그 향이 많이 나는 약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렸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모과에 이렇게 씨앗이 보면 우리가 배 씨앗하고 좀 비슷하죠. 배 씨앗하고도. 근데 모과는 이 씨름은 또 번식이 안 됩니다. 번식이 안 되고 모가 이제 대 옆에서 이제 있는 가지를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분양을 한다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데 이제 모과는 한약은 한 가지 품목이 처방이 되는 약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산수유가 좋고 녹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녹용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나는 건 아니죠. 녹용에는 당기가 들어가고 산수유도 육리지황탕을 지려면은 거의 산약, 숙주약 뭐 이런 약재가 들어가되게. 그런데 모과는 이 단품목으로도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을 할 수가 있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차로도 드실 수가 있고 약으로도 드실 수 있는데 차로다가 하신다라면 요즘 생강, 대추와 이렇게 함께 해서 끓여서 드시면 감기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고 추운 날씨 밖에 있다가 들어온 분들이 몸에 한기가 있으면 한기도 예방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약으로도 그런 똑같은 차의 개념이지만은 약으로도 쓴다면 뭐가 되냐면 이게 결리는 데 있죠. 몸에 담이 들어서 결리고 하는데도 이 모과를 이 단품목 한 가지만 써도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큰 걸 한번 쓸어볼까요? 조심해서. 이렇게 쓰고, 요것은 좀 크니까는, 커도 그냥 이렇게 쓸어도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 2, 3cm.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음에 요것이 건조가 됐을 때는 요런 정도로 쓰면 되죠. 그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10원만 보이기 위해서 한 3쪽만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 향이 좋습니다. 이 집안에 거의 이 모과 향이 지금 뭐 전부 퍼져가지고 또 이 좋은 향들은 또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좋은 향은 이것은 이것도 쓸어보겠습니다. 모과를 통째로 넣으면 상한다. 모과를 겨울에 차로다가나 이런 걸로 드실 때는 이렇게 좀 두껍게 2, 3cm로다가 쓸어서 우선 한 7, 80%를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2, 30%가 이제 수분이 남았을 때 이제 쓸어 가지고 말려서 이제 그 봉지에다 놔뒀다가 이제 차로다가 드시 요런 부분은 이제 지금 하셔도 되고 다음에 이렇게 요런 게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잘라내도 되고 다음에 또 잘게 쓸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 되고 모과는 여러 약에 많이 써요. 여러 약에 뭐 신경통, 관절염에도 쓰고 특히 이제 겨울 우리가 이제 겨울 쌍화탕 저희 집은 제가 쌍화탕을 올리면서 저희 집 쌍화탕은 사계절 처방이 좀 틀리다고 그랬죠. 이제 본방 7가지, 이제 생강대추 포함해서 9가지 들어가는 건 똑같고, 이제 겨울 쌍화탕에는 꼭 저희는 모과를 꼭 넣습니다. 여름 쌍화탕에 맹문동 오미자를 넣듯이 겨울 쌍화탕에는 꼭 이렇게 모과를 넣어서 이렇게 먹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경통약을 지을 때, 관절염 약을 지을 때 이런 데도 많이 쓰는 약재고, 모과 자체는 뭐 독성이나 이런 게 있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고, 왜 이제 그러냐면 이제 단 것을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게 썰어서 이제 청을 내 가지고, 그 청이라는 게 전부 설탕 녹인 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단 것을 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과차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쓰던 저울인데, 이것은 이 아주 예민한 저울입니다. 이게 참 거의 100여 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작은 물건도 이렇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지금은 전부 그람 저울이지만 옛날 금은방을 가도 요런 걸로다가 왜 금 같은 걸 달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약재를 쓸 때, 약을 달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던 저울입니다. 예. 저울인데 참, 이게 저희 집에서 참 오래 있는 거죠. 그냥 오래. 있고. 이걸 하나 더, 요 부분은 이렇게 쓰야겠네. 여기서 좀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이런 색인데, 많이 얼은 게 아니니까 일단 쓸어서 놔보겠습니다.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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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이렇게 이제 해서 쓰고, 이 건강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만드시는 분들도 생강을 깨끗이 쳐가지고 처음에 너무 이렇게 잘게 썰어 놓으면은 그 향과 함께 약성이 많이 나가니까는 그때는 잘게 쓰시지 말고 그냥 한 덧쪽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향이 유지가 되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고 그랬죠. 뜰 보면 시지나 말 것이지, 이런 평가를 받지만 약으로서는 참 소중한 약재입니다. 이 모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참, 이 나무에 열렸을 때 참 초가을에 보면 노란 큰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참 아름답죠. 아름답고, 또 봄에는 이제 꽃이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과 손질과 모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고, 아직도 이제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이 약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향원약초사단 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